이건 엄청 중요한 문제죠.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70분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답니다. 네. 그럼 유한소수가 되려면 당연히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봐야 되겠죠? 이걸 소인수분해 해보면 2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A 로 표현될 테고, 유한소수가 되려면 이 A는 뭐를 지워줘야죠? 7을 지워줘야 되잖아요. 7을 지워줘야 되잖아, 얘가. 그럼 이 A 역할은 7을 지워주는 7의 배수. 그러니까 7, 그 다음 뭐 14, 21, 28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괜찮습니까? 네. 자, 이렇게 되는 숫자가 있답니다. 근데 A의 값 중, 근데 보면 이게 기약분, 유한소수긴 한데 기약분수 약분을 다 하게 되면 분자 21이 남아야 되죠. 그럼 따라서 이 분자 A에 있는 숫자는 7을 지우면서 21이 남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여기 7과 21의 곱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이렇게 약분되고 21이 남으면서 쟤는 유한소수가 되며 기약분수로는 분자 21이 남는 숫자. 그래서 이게 얼마예요? 147. 근데 이 숫자 중에 세 자리 자연수 중에 가장 큰 거를 구하랍니다. 이거는 아마 세 자리 자연수의 가장 작은 거겠죠? 그럼 이 147에 들어갈 수 있는, 여기 기본적으로 21이 남으면서 그 다음에 7이 없어져야 되니까 세 자리 자연수 중에 147이 가장 작을 테고, 그럼 가장 큰 세 자리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다 뭔가를 더 곱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괜찮죠? 147에 2가 곱해져도 여기 2가 하나 더 온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7과 7이 약분되고 여기는 2랑 2랑 약분돼도 여전히 5분의 21이 남겠죠. 3이 와도 괜찮지 않나요? 3이 와도 상관없잖아요. 여기 2가 아닌 3이 왔다면 2가 아닌 3이 왔다면 7 약분되고 3 안 되겠네요. 3은 안 되죠. 3이 오게 되면 분자에 21이 아닌 63이 남을 테니까 3은 안 됩니다. 4는 괜찮나요? 안 되죠. 4가 와도. 4가 오면 여기 4가 오면서 여기는 2 하나가 약분되겠지만 2가 남잖아. 그럼 곱하면 21이 아닌 분자가 42가 남기 때문에 4도 안 돼요. 5는 됩니까? 네, 5는 되겠죠? 이게 5가 왔어도 네, 분모에게 5가 약분되고 2분의 하면서 21이 남았을 테니까 5는 괜찮아요. 6은 안 되겠죠? 7은 안 됩니다. 그래서 7이 집어졌고 또 7이 오면 7이 또 안 지워질 테니까 분자에. 그럼 결국은 어차피 그 다음은 고민할 필요 없는 게 세 자리 자연수잖아요. 그럼 될 수 있는 세 자리는 이렇게 곱한 이거 하나, 아니면 이렇게 곱한 숫자, 아니면 이렇게 곱한 숫자인데 이걸 벌써 곱해도 거의 세 자리의 끄트머리 거의 다 다르죠? 이 곱하면 얼마예요? 735. 여기다 도 곱하면 1000으로 넘어가지 않을까요? 세 자리 자연수 중에 가장 큰 자연수는 735. 가장 작은 거는 147, 가장 큰 거는 735가 정답이 되겠죠. 소수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답니다. b분의 a 값을 계산하시오. 45분의 13을 소수로 나타내면 이라는 뜻은, 소수로 나타내면 얘가 된다는 뜻은 이거랑 같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그 윗거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밑에 거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럼 이건 a는 45분의 13 빼기 0.8에 8이 반복되는 순환소수겠죠? 이항을 해서 A값 구하는 겁니다. 그럼 45분의 13 마이너스 9분의 8 통분 45분의 13 마이너스에도 5를 곱해야 되죠? 얘도 5를 곱해야 되고 40. 그럼 45분의 27 그래서 3으로 약분되죠? 뭐 9로 약분되겠네요? 9로 약분하면 5분의 마이너스 5분의
3. 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분의 3이 된다. 그러니까 B도 같은 패턴대로 구하시면 돼요. 그 나중에는 이걸 분수분의 분수로 계산하기 힘들면 A 나누기 B로 계산해서 네, 이 답의 값을 구하시면 돼요. 이것도 학교 시험엔 거의 단골입니다. 헷갈리시는 분들 이제 틀리시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어떤 양수에 0.3을 곱해야 할 것을 어떤 양수를 양수니까요. 0보다 크겠죠? x라고 합시다. 원래 정답은 제대로 풀었다면 x에다가 0.3을 곱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점을 못 본 거죠. 그래서 x 곱하기 0.3에 3이 반복되는 순환수를 곱해서 잘못 계산했답니다. 그랬더니 0.18의 차이가 발생했다? 차이라는 건 보통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위가 큰가요? 아래가 큰가요? 왜 위가 큰 거죠? 누가 더 큰가요? 어차피 차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게 답이 0.18 이렇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위아래 두 개 중에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구분하라는 얘기인데 이건 너무 뻔하잖아? 네. 둘 다 곱하기 x가 있죠. 네. 그럼 결론은 0.3이 곱해진 숫자와 0.333이 곱해진 숫자 중에 누가 더 크냐고 묻는 거거든요. 누가 더 커요? 0.3이 커? 0.333이 커? 0.3은 밑에 게 더 크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숫자 이걸 이제 좀 바꿔보면 얘는 10분의 3x가 되고 얘는 9분의 3 약분하면 3분의 1x가 되죠. 그럼 3분의 1x 빼기 10분의 3x 하게 되면 90분의 18 마이너스 1, 17이 된다. 양변에 90을 곱합시다. 그럼 얘는 30x 마이너스 27x 17 빼게 되면 3x 17 따라서 x는 3분의 17. 어떤 양수는 3분의 17이었다. A, B가 다음과 같을 때 이 시의 값을 구하시오. 이걸 하나씩 대입하기 너무 많죠? 식정리하고 이런 거 보통 보나마나 식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한 번에 대입하라는 뜻이지. 너무 많이 대입하잖아. A, B를. 정리해 봅시다. 이거 정리해 보면 2의 세제곱. 지수가 이렇게 분배되잖아요. 2의 세제곱 8분의 헷갈리면 안 됩니다. 2를 세본 거 하면 8이에요. A 세제곱 B의 6제곱 나누기 A의 4제곱 B의 8제곱이죠. 곱하기 마이너스 4를 제곱하면 16 B의 4제곱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이거를 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소대만 이런 방식을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숫자 따로 A가 있는 항 따로 B가 있는 항 따로 계산하면 이런 건 오히려 더 계산이 편하다고 그랬죠. 숫자 있는 항 8분의 1 나누기 1 곱하기 16 개수만 뽑은 겁니다. 8분의 1이 개수가 되고 여기 1이 개수가 되고 16이 개수가 되죠. 그럼 8분의 1 나누기는 그냥 곱하기나 나누기는 그냥 생략해버려도 되니까 곱하기 16 약분하면 2가 남고요. A가 있는 항 A를 쓰시고 여기 지수 3 나누기 지수를 빼라 곱하기 지수를 더해라. 근데 A는 여기 없으니까요. 얘는 A의 마이너스 1제곱 A 마이너스 1제곱 뭐라고 그랬나요? A분의 1이라고 했죠. 이거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외우면 편합니다. 풀이법이. B가 있는 항 B 쓰시고 요 위에 있는 B의 지수 6 나누면 지수를 뺄셈 한다. 곱하면 지수를 덧셈 한다. B의 6제곱 아니죠? B의 제곱. 그래서 얘를 몽창 다 곱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곱하면 분모에 A가 있고 분자는 2B제곱. 자, 이제 마지막 여기다가 저기는 A값, B값을 대입하는 거니까 A 자리 대신에 3, B 자리 대신에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이죠? 9네요. 약분하면 3, 2, 3은 6 이렇게 됩니다. 네, 헷갈리지 말도록 합시다. 이거는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이죠. A 곱하기 A 곱하기 A와 A 더하기 A 더하기 A의 차이점이에요. 위에 있는 거는 A의 세제곱이죠. 네. 곱한 횟수가 어디로 가죠? 지수로 가는 겁니다. 근데 A 더하기 A는 3A잖아.
그럼 더한 횟수 3번은 어디로 가는 거죠? 개수로 가는 겁니다. 문자 앞에 붙어 있는 숫자. 아셨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은 분자, 분모 같은 숫자를 4번 더했네요. 아,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나 이거 왜 질문하냐. 이건 잊어버리지 마시고. 관계 없는 문제죠? 네, 저도 왜 관련이 있는가. 관계 없는 문제였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이거는 적당히, 여러분 지금 중3 거를 하고 있잖아요? 인수분해라는 거 배웠죠? 네. 인수분해가 뭐였나요?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을 곱의 형태로 바꿔주는 게 인수분해죠. 네. 이거 적당히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적당히 인수분해라는 얘기가 잘 봐요. 1, 2, 3, 4 하나씩 커지죠. 5, 6, 7, 8 하나씩 커지죠. 얘도. 네. 그렇지 않아? 네. 일단 분모는 그냥 씁시다. 근데 분자에서 2의 4제곱을 인수분해 한다고 생각하시고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럼 2의 5제곱은 2의 4제곱에 2가 한 번 곱해져 있고 2의 6제곱은 2의 4제곱에 2가 두 번 곱해져 있고 2의 7제곱은 2의 4제곱에 2가 3번 2의 8제곱은 2의 4제곱에 2가 4번 이렇죠. 그러면 공통이 숫자잖아. 2의 4제곱, 2의 4제곱, 2의 4제곱, 2의 4제곱 바깥으로 뺄 수 있어요. 그럼 남은 건 2 하나 남고 얘는 2 2개 남고 얘는 2 3개 남고 얘는 2 4개 남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이 곱해지는 이만큼은 약분 되겠네. 남는 게 1분의 2의 4제곱 2의 4제곱 16 이렇게 됩니다. 자, 2의 a제곱과 5의 5제곱이 6자리 자연수일 때 a값이 될 수 없는 거를 보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1번 a에 4를 집어넣어라. 2의 4제곱 곱하기 5의 5제곱 5의 5제곱 그럼 얘는 2와 5가 곱해진 횟수를 작은 지수에 맞춰놓고 추가 지수는 한 번 더 곱한다. 이런 느낌이죠. 얘는 5 곱하기 2하고 5가 4번 곱해진다는 게 4번 곱해진다는 뜻은 1한 다음에 0이 4개 붙는다. 그럼 얘는 5만이 된다. 6자리의 자연수. 이건 5자리밖에 안 되는데? 1번이 답이에요. 1번이 답이다. 이게 왜 2번이라고요? 지금은 6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1번은 5자리밖에 안 나오잖아. 6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없는 A값을 찾는 건데 1번은 6자리가 안 되니까 1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다른 문제랑 헷갈렸어요. 나머지는 아마 다 되겠죠. 뭐 예를 들어 마지막에는 8, 이게 어쨌든 제일 크니까 8 한번 해봅시다. 그럼 2의 8제곱 곱하기 5의 5제곱은 2의 5제곱, 5의 5제곱에 두 개 중에 가장 작은 지수에 맞춰주고 추가로 2가 3개 더 필요하죠? 이렇게. 그럼 얘는 2의 세제곱 8 곱하기 2하고 5가 5번씩 하면 1 한 다음에 0이 5개. 이렇게. 그럼 앞에 8이 곱해지면서 0이 5개. 몇 자리? 6자리. 네. 다 가능한데 1번만 안 돼. 이것도 엄청 중요한 문제죠. 학교 시험에 거의 이것도 나올 만한 문제. 지수를 배운 대로 이제 분배하는 겁니다. 남은 거는 이제 정리할 때 이게 음수가 문제야. 음수를 b번? 근데 이 b가 짝수이면 이 음수는 양수로 바뀌겠지만 이 b가 홀수이면 이 음수는 남아있겠죠. 네. 그러니까 음수와 숫자를 끼고 있는 개수,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3이 몇 번 곱해지는지 모르겠으니까 저거는 어쨌든 지수를 분모에부터 먼저 분모의 지수를 뿌린다면 y 한 다음에 지수를 거듭 제곱하면 둘은 자리 바꾸거나 아니면 곱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자리 바꾸는 의미가 없고 곱해서 지수를 맞춰야 되니까 3b라고 쓰시고 3이 아닌 마이너스 3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3의 b제곱 곱하기 얘랑 곱해지겠죠? x의 ab제곱 이렇게 되네요. 얘랑 이 지수가 같아야 돼요. cx의 12제곱
자, 이거 보면서 우리가 뭐를 찾을 수 있냐면 B값을 찾을 수 있어요. 3B의 값이 9가 되므로 B값은 얼마? 3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3 집어넣겠죠? 그럼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7 이게 C값이에요. C는 마이너스 27이다. 그 다음에 이제 A값 여기 있는 B값을 여기다 B에다가 뭐냐면 3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여기는 AB랑 여기는 12가 같은데 AB랑 12가 같은데 지금 B값이 3이었기 때문에 3A가 12 따라서 A값은 4 A값, B값, C값을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전 문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내려주죠? 마이너스 3 같은 케이스는 양수인 경우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양수는 이게 뭐 홀수번이 있든 짝수번이 있든 부호가 바뀌지 않고 숫자만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지수를 내려주면 돼. 근데 이렇게 음수를 끼고 있는 개수가 있거나 개수나 숫자가 있으면 꼭 가로치고 가로쳐야 됩니다. 저 음수가 몇 번 곱해지냐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x가 3a제곱 곱하기 y가 2a제곱 나누기 6xb제곱 y의 1제곱 곱하기 8x의 5제곱 y의 3제곱 이것도 계산하기 귀찮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숫자 따로 x항 따로 y항 따로 따로따로 계산하세요. 숫자 마이너스 3의 a제곱 나누기 6 곱하기 8 그게 c다. 이건 아직 모르겠죠. a도 모르고 c도 모르니까. 그럼 x가 있는 한 x 써주고 3a라는 지수 써주고 나누기 빼라. 지수 b를 빼라. 곱하기 더해라. 지수 5를 더해라. 그러면 x의 제곱이 나온다. 아직도 모르겠네요. a도 모르고 b도 모르니까 해결이 안 되겠죠. 아마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y에 있는 지수 2a 나누기 빼라 1 곱해라 더해라. 그러면 이게 y의 8제곱이 된다. 여기서 나오네요. 2a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면 플러스 2가 되고 걔가 8 넘어가면 2a가 6 a 값은 3 a3을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2, 4, 여기 3 집어넣어요. 3, 3은 9 마이너스 b 플러스 5 걔가 x 위에 있는 지수 2가 된다. b는 이 길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12 그 다음에 C는 여기 A를 집어넣어야 되죠. A가 3이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나누기 6 곱하기 8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인데 마이너스 27 나누기 6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8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3을 약분하면 2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9가 남고 약분하면 4가 남고 곱하면 마이너스 36 이게 C값이죠. A, B, C를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거 뭐부터 처리해야 되냐면 밑이 다르다는 게 문제야. 지금 여러분이 이쪽 파트에서 배우는 게 지수법칙이었잖아요. 지수법칙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루는 법칙입니다. 하나는 밑을 조절하는 능력과 하나는 지수를 조절하는 능력을 배우시는 파트예요. 누가 더 중요하니? 굳이 만약 묻는다면 밑이 중요해, 지수가 중요해? 지수. 밑이 훨씬 중요해. 밑이 우선순위야. 그래서 사실은 법칙 이름이 좀 잘못됐다 봐도 돼요. 밑법칙으로 말했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느끼기에 아 이쪽은 밑이 중요한가 봐 라고 느끼게 되는데 단원인 지수법칙이다 보니까 이름을 또 그렇게 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지수법칙 그러면 애들이 아 지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저런 지수법칙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거는 밑을 갖게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밑을 갖게 만들 수 있나? 밑을 갖게 못 만들어. 그러면 뭐라도? 그때선 지수라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거 배우잖아요. 같은 밑끼리 곱하면 밑을 한 번 쓰고 지수를 덧셈 한다. 같은 밑끼리 나눗셈 하면 밑을 한 번 쓰고 지수를 뺄셈 한다. 같은 밑 하나를 거듭 제곱하게 되면 밑 하나 두고 지수를 곱하거나 위치를 바꾼다. 이거 다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밑이 같을 때 쓰는 지수 법칙이에요. 그 밑이 다를 때 쓰는 지수 법칙이 이건 거죠. 이거. 밑 서로 달라요. 그러면 지수라도 밑을 먼저 곱한 다음에 지수를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겁니다. 일단 밑을 맞추는 게 핵심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밑을 먼저 맞출 수 있는지 고민해야 돼.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 밑과 이 밑을 어떻게 같이 만들어? 같은 밑이 아니야 이거는.
나중에 네가 로그를 배우지 않는 이상은 얘랑 같은 밑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2나 4나 8이나 16 이런 것들, 3, 9, 27 이런 것들, 5, 25, 125 이런 것들은 같은 밑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잘 조합해 가야 되겠죠. 얘도 밑 2는 딱히 조절할 게 없고요. 0.5가 좀 의심스러워서 쟤를 분수로 바꿔봤어요. 그때 10분의 5가 됩니다. 근데 10분의 5를 약분했더니 뭐가 되나요? 2분의 1이 됩니다. 2가 보이네. 하나 여쭤봅시다. 이거 알면 문제 풀 때, 니네 이거 알면 문제 풀 때 정말 편하다고 그랬잖아. 이게 뭐라고요? 이게 빨리 돼야 돼. 이게 빨리 되면 이런 문제 엄청 쉬워요. 그럼 봐. 여기 1 쓸까? 그럼 여기 뭐 들어가겠니? 1 들어가겠지. 2분의 1의 1제곱은 얘랑 같은 거예요. 여기는 2분의 1의 1제곱은 2의 마이너스 1제곱과 같은 거예요. 뭐 하라고요? 곱하라고. 그럼 여기는 2x 마이너스 10. 여기는 x 플러스 2. 밑이 같아졌네요? 남은 건 이제 지수 같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두 수는 서로 같아지니까. 그럼 2x 마이너스 10과 x 플러스 2가 서로 같다? 넘어가면 x. 1로 넘어오면 12. x 값은 12가 정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규칙을 알면 뭐 이런 것들 2의 마이너스 a제곱 그러면 2의 a제곱 지수에 음수가 있네? 이거는 역수를 뜻하는 거예요. 분의 1이 무조건 생겨난 뜻이에요. 2의 a제곱에 분의 1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반대로 이렇게 보면 또 이걸 떠올려야 돼요. 3의 제곱분의 1 역수네? 3의 제곱이 역수네? 3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겠구나. 이게 원활하게 잘 되면 이런 문제는 정말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강요는 아닌데 어차피 너 고등학교 하면 이거 어차피 해야 돼. 고등학교 가서 어차피 할 거 지금부터 연습해도 되잖아. 뭐가 문제 있겠어요. 어차피 궁극적으로 나중에 해야 될 거니까 미리 하면 나쁘지 않지. 아셨죠? 자, A자리 자연수인 적이 있는 숫자를 소인수분해하여 나타내었더니 모든 지수합이 B라고 한답니다. 이때 B와 A 값을 구하셔. 이게 일단 몇 자리인지 알아? 이건 몇 자리인지 찾으라는 얘기고, 그리고 얘를 그 몇 자리 자연수가 나왔을 때 걔를 소인수분해한 다음에 지수가 다 얼마인지를 확인해봐라 라는 건데, 일단 저렇게 몇 자리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면 꼭 소인수를 뭐로 끼고 가셔야 되죠? 2와 5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2와 5가 곱해지면서 10이 나타나고 그때부터 자릿수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분자에는 2는 괜찮아. 근데 여기는 35 같은 거 굉장히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이죠. 35를 빠르게 소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35는 5 곱하기 7 거기에 전체 40제곱. 240은 안 좋죠? 얘 오르나는 얼마예요? 5 곱하기 49. 그럼 얘는 5 곱하기 7의 제곱 곱하기 20제곱이 되네요. 지수 분배합니다. 2의 20제곱 곱하기 5의 40제곱 곱하기 7의 40제곱. 분모는 5의 20제곱 곱하기 7의 40제곱. 이거 없어지네요. 이거 약분되죠? 없어지고 40개 중에 20개를 약분했으니까 20개가 남죠? 그럼 얘는 2의 20제곱 곱하기 5의 20제곱. 몇 자리 자연수예요? 2와 5 곱해진 게 총 20번이니까 1 한 다음에 0이 몇 개 붙어요? 0의 개수만 20개라는 얘기죠. 그럼 총 몇 자리? 21자리. 21자리. 문제는 몇 자리 자연수입니까? A 값이 21이네요. 그 숫자를 소인수분했을 때, 이거 소인수분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 2와 5는 다 소수니까. 지수의 합, 여기 지수 20, 지수 20, 그들의 합 40. 그래서 B-A 19 이렇게 되겠네요. A는 개수입니다. X제곱 Y의 5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b제곱 곱하기 x의 b제곱 곱하기 y의 2b제곱 나누기 3x의 5제곱 y의 c제곱. 자, 이것도 딱 봐도 좀 모양이 안 이쁘잖아. 이런 거 하기도 전에 벌써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이유가 뭐냐면 다 붙여놓고 한꺼번에 계산하려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읽을 때는 분류해서 숫자는 숫자대로, x는 x대로, y는 y대로 따로따로 계산합시다. 그럼 숫자는 여기 지금 a가 있는 거죠. 이 a는 지금 문자가 아니죠. 숫자입니다. a 곱하기 마이너스 1의 b제곱이 가로치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는 나누기 3 그게 2가 되는 겁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a도 모르고 b도 몰라서 계산이 안 되죠. x가 있는 한 x 쓰시고 x 위에 지수 2 곱하면 더하고 b를 나누면 빼고 누구를? 5를. 이게 x의 0제곱이 된 거예요. x가 없잖아. 이거 하라고 그랬지. 다시 말하지만 지수가 자연수인 건 전혀 문제가 안 돼. 근데 지수가 0이거나 지수가 음수인 게 문제라고 그랬죠. 지수 0이면 1을 말하고 지수 음수이면 역수를 말한다. 됐죠? x가 없다는 얘기는 x가 곱하기 1로 생략됐다는 뜻이에요. x의 지수가 없는 겁니다. x의 0제곱. 그 다음에 y라고 쓰고 앞에 있는 지수 5 곱하기 더한다. 2b를 나누기 뺀다. c를. 그게 y의 1제곱이 된다. 여기서 이제 b값 구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b는 3. b3을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그럼 a 곱하기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죠. 나누기 3, 2. 그럼 여기 계산해 보시면 되잖아요. a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2. 지우고 반대쪽에 역수를 곱한다. 마이너스 3.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이 된다. 그 다음에 c. 여기다 이제 b 대입하라는 얘기죠. b에다 3을 대입한다. 5 플러스 2, 3은 6 마이너스 c. 걔가 1이 된다. 따라서 c는 넘어가고 1 넘어가면 10.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 b는 3, c는 10. 저기 맞춰서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3은 마이너스 6 플러스 10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또 다른 문제요? 앞에 건 건들 게 없죠? 일단 가로를 풀어줘야 될 것 같으니까 3의 제곱 9 x의 2의 제곱 y의 8제곱 나누기 y의 2b제곱 x의 b제곱. 괜찮죠? 자, 이것도 숫자 따로 x 따로 y 자, 숫자 따로 여기 숫자 1 생략되어 있죠? 1 곱하기 9 나누기 1분의 1이니까 그냥 1이에요. 그럼 나누기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지워버립시다. 그게 c는 나왔네. 9. 그 다음 x가 있는 한 x를 쓰시고 지수 3 쓰시고 곱하면 지수 더하시고 잘 봐. 이거 조심해야 된다. 나누기 분자죠. 그럼 나누기 x의 b제곱이니까 b를 빼야 돼요. 그게 x의 7제곱. 그 다음 y 쓰시고 여기 2 쓰시고 곱하기 더한다 8. 자, 여기서 잘해야 돼. 이게 지금 우리 풀이하는 이 패턴 중에 잘못하면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파트가 여기거든요. 나누기 분자는 그냥 분자에 있는 지수만큼 뺄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누기 분모는 봐봐. 나누기 2분의 1 하게 되면 이거는 곱하기 2랑 같아지죠. 그럼 나누기 분모가 실제로는 그냥 곱하기 분모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이게 좀 헷갈리기 때문에 나누기 지수, 나누기 분모의 지수. 그러면 이건 실제로 빼기가 아니고 더하기가 돼요. 2b. 이게 y의 18.
그럼 여기서 이제 B값이 구해져요. 2B는 10이 넘어와서 8, B값은 4. B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3 플러스 2A 마이너스 4는 7. 얘 마이너스 1 넘어가면 플러스 1. 2A가 8, A값은 얘도 4. A4, B4, C9. 얘랑 얘랑 빼면 0. 거기다 C 더하면 9. 이 정답은 9가 된다. 근데 만약 여기가 좀 헷갈려 내가 여기가 그럼 이런 방식도 있다. x세제곱 y제곱 곱하기 9x의 2a제곱 y의 8제곱 이거 안전하게 하려면 저 나누기를 곱하기 바꿔야 돼요. 나누기가 있어도 이게 분모가 아닌 그냥 얘처럼 이렇게 단항의 형태로 그러니까 이쁘게 분모가 없는 형태가 되면 그냥 나누기도 빼기로 처리하면 되는데 이렇게 나누기 분수 형태가 나오는데 분모 분자에 다 문자가 배열되어 있으면 이 뒤쪽 거 분자를 계산하는 건 괜찮은데 분모를 계산할 때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저렇게 되면 아예 처음부터 바꿔놓고 시작하세요. 이렇게 역수 형태로 바꿔놓고 이렇게 바꿔놓고 그 아까 한 패턴대로 숫자는 1 곱하기 9 곱하기 1 그 다음에 x가 있는 항은 x 쓰고 지수 3 여기 덧셈 2a 곱하기 분모죠? 분모에 있다는 얘기는 나누었다는 뜻이니까 빼기 b 이렇게 y가 있는 항 y 쓰고 지수 2 쓰고 더하기 8 쓰고 분자 있잖아. 분자 있는 건 그냥 말 그대로 분자끼리 곱할 때는 지수가 덧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처리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네. 불안하다. 나누기 불안하다. 그러면 이렇게 곱하기 바꿔놓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원래대로 이렇게 다 약분하시면서 근데 이게 이런 패턴을 자꾸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 지수가 확실치 않다 보니까 약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서로 관계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만 x가 가만 여기 b잖아. 여기 2a이고 얘는 3이고 몇 개를 지우라는 얘기야. 이렇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겠다 보니까 저렇게 숫자 x, y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지수를 더하기 빼기 형태로 이렇게 묶어가는 형태로 풀면 조금은 더 이렇게 모호한 지수들을 약분하기도 애매한 저런 지수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자꾸 이제 저 방식을 설명드린 이유가 이런 문제에서는 저 방식이 꽤 유리하기 때문인 겁니다. 또 보세요. A와 B를 여기다 직접 대입한다고 쳐봐. 너무 많이 여러 번 대입해야 되는데 또 여러 번 대입한 건 막 또 지수를 또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냐면 식을 먼저 계산하신 다음에 이왕 대입하는 거 마지막에 한 번만 대입하자는 얘기예요. 좀 정리해놓고. 그럼 얘는 지수가 분배되면서 A의 4제곱, B의 제곱 곱하기 B의 제곱 나누기 A의 3제곱, B의 6제곱. 그럼 A하고 B만 있잖아요? 지수를 봅시다. 4 곱하기 더하기인데 지금 이건 A가 없잖아요. 나누기 빼기 3 B 앞에 있는 지수 2 곱하기 더하기 2 빼기 나누기 빼기 6 그러면 A의 1제곱 B의 마이너스 2제곱 됐습니까? 이거 어떻게 쓰라고요? A 곱하기 B 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B제곱분의 A가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A의 4제곱, B의 4제곱 얘랑 얘 먼저 계산한 거죠. 나누기 A 세제곱, B 6제곱 그럼 이거는 분수 분모에다 A 세제곱 쓰고 B 6제곱 쓰고 나누기 뒤에 있는 거 나누기 앞에 있는 거 쓴 다음에 이렇게 약분되고 다 지워지고 여기 하나 남고 이거 다 지워지고 여기 2개 남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결론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거 계산하라 뜻이에요. 이거를 계산해라. 근데 B가 저걸 계산해야 되겠죠? 따로 쓸게요. A는 여기 A는 그냥 쓸게요. 8x의 5제곱 y의 5제곱 B는 B가 제죠? 마이너스 2의 제곱 4 x의 제곱 y 제곱의 제곱 y 4제곱 근데 이걸 또 다시 제곱하랍니다. 그럼 이걸 또 다시 제곱하라는 얘기죠? 그럼 4의 제곱 16 x 제곱의 제곱 x 4제곱 y 4제곱의 제곱 y의 8제곱
그래서 약분하면 1 남고 여기 2가 남고 여기 x 다 지워지고 여기는 하나 남고 여기 y 다 지워지고 여기는 3개 남고 분모에 남은 게 2y의 세제곱 분자는 x가 남죠. 이렇게 됩니다. 저정답은 저렇게 된다. 여러분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a는 4의 뭐 x-2 일 때 8에 3x 플러스 2를 a로 나타내시오. 뭐 이런 문제. 여러분이 잘 못하는 거죠, 저런 거. 근데 이런 게 시험에 이거랑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이거보다 쉽냐 어렵냐의 차이점이겠죠. 해법은 제일 먼저 뭐부터 통일해야 되죠? 응? 뭐라고요? 응? 잘 안 들렸어 내가. 뭐라고 했는데? 밑. 좋은 대답이에요. 밑을 통일해야 됩니다. 이거 밑을 통일할 수 있어요. 뭐로? 2의 제곱에 x-2. 근데 이거는 이게 지수 통일하기 전에 어차피 이건 분리해야 되니까 분리합시다. 4의 x제곱 얘는 뭐가 되죠? 곱하기 4의 마이너스 2제곱 아니면 나누기 4의 제곱. 둘 중 하나 해야 됩니다. 같은 밑끼리 나눗셈 하면 지수가 뺄셈 되는 거니까. 그럼 나눠줘요. 이걸 나눠줘야 돼. 그러면 4의 x제곱은 16분의 a가 되죠. 이해하겠니? 네. 이건 여기 좀 바꿔야 되겠는데. 이거를 4x 플러스 2로 이렇게 바꿔서 밑을 통일, 밑 통일 2의 2x제곱 그렇죠? 2의 제곱에 2x제곱 아니 뭐야 2의 제곱에 x제곱 그게 16분의 a 이렇게 되죠? 그 상황상 두 가지예요. 2의 2x제곱이 16분의 a거나 2의 x제곱의 제곱이 16분의 a거나 이렇게. 여기도 다시 바꿔야 돼요. 8은 2의 세제곱 거기에 4x 플러스 2. 이 모양을 만들든 이 모양을 만들든 둘 중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분배해 봅시다. 2의 12x 플러스 6. 그죠? 찢어요. 2의 12x 곱하기 2의 6제곱. 이렇게 찢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들 건지 이 모양을 만들 건지 판단해야 됩니다. 2의 2x 제곱이라고 쓰고 이 모양에 맞춰서 이게 되려면 여기 뭐가 필요하죠? 6이 필요해요. 네. 그래야 12x가 되니까 곱하기 2의 6제곱 64. 이게 뭐죠? 이거 16분의 a 16분의 a의 6제곱 곱하기 64 됐니? 지수 내린다. 16은 2의 몇 제곱? 4제곱. 그럼 2의 46 24분의 a 6제곱 곱하기 64는 2의 6제곱. 약분 다 지워지고 6개와 뺄셈 되니까 18개. 2의 18제곱분의 a 6제곱. 적인 조건을 가지고 얘를 a로 나타내시오 그러면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종류 문제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 정도로 지수가 복잡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런 관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관계성을 잘 따지면서 서로 밑을 통일한다거나 얘처럼 뭔가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양이 혹은 이런 모양이 하나의 미지수 형태로 보여야 됩니다. A가 미지수로 보이면 안 되고 이거나 이런 것들이 미지수로 보여야 되겠죠. 이것도 문제가 너무 지나치게 어려웠었는데 이건 충분히 여러분 시험에 학교 시험에도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정도는
이걸 A라고 하자. 그랬을 때 뭐 16의 x 플러스 1제곱을 A로 나타내시오.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저 지수를 찢어야 돼요. 찢어야 돼. 이렇게. 그럼 얘는 2의 세제곱 8. 그럼 따라서 얘가 아니고 얘를 하나의 미지수로 봐야 돼요. 제로식을 정리해야 됩니다. 2의 x제곱은 이거 양변을 8을 이게 곱하기 8분의 1이니까 양변에 8을 곱하면 이게 8a가 되죠. 그럼 여기 안에서 이 모양을 어떻게든 찾아내야 돼요. 미수를 통일해야 되니까 16은 2에 이것도 찢어야 됩니다. 16의 x제곱 곱하기 16의 1제곱 찢어야 돼요. 찢어놓고 나서 16 곱하기 여기는 2의 4제곱의 x제곱. 얘는 곱하기 하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자리 바꾸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자리를 바꿔줘요. 이렇게. 이렇게. 알겠니? 그럼 16 곱하기 2의 x제곱이 8a죠. 8a의 4제곱. 그럼 이런 거 정리할 때도 16은 2의 4제곱 곱하기 8은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의 4제곱 2의 12제곱 곱하기 a의 4제곱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가 덧셈 되니까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부담 없이 푸시려면 저런 문제 나왔을 때 아마 이것도 저번에 아마 언제 누군가 질문해서 뭐 문제를 좀 비슷한 문제를 풀어드리긴 했었는데 이런 문제는 정말 시험에 나오면 애들이 잘 틀리는 형태야. 그러니까 오늘은 이 문제를 맞췄잖아? 근데 여기 지수를 좀 바꿔주고 여기 있는 미수를 좀 바꿔주고 이쪽 지수 좀 살짝 바꿔주면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어서 맞췄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들은 번갈아 뭐 시험 보기 전까지 선생님이 여러 번 또 연습시키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 한번 풀 때마다 좀 신경 써서 맞췄다고 그냥 훅 넘어가지 말고 규칙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잘 판단하시고 그 문제 우선순위를 잡아야 돼요. 일단은 찢는다. 얘네 이렇게 찢어 놓는다. 그리고 이런 모양을 찾아낸다. 이런 모양을 하나의 미지수 형태로 A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양을 하나의 미지수로 정리해 간다라는 거.